안녕하세요. 하하TV 하하입니다. 창호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종류도 많고 단열 성능도 다양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성능 차이는 있는지 궁금하시죠? 창호를 보통 샤시라고들 하는데 이 샤시에는 사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창, 이중창이라는 게 있고 밥 프레임 유리의 두께도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기준 없이 견적을 받으면 업체별로 다르게 들어온 견적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창호공사가 인테리어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호는 한번 설치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어떤 창호를 고르고 시공할 땐 어떻게 꼼꼼히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부터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자. 좋은 창호 고르는 법? 아니면 싸게 사는 법? 물론 좋은 창호 고르는 법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시공 방법이야. 이게 개떡 같은 창호를 가져다 놔도 시공을 잘하면 단열 효과가 있지만 비싸고 좋은 창호를 개떡같이 시공하면 단열 효과도 없고 문도 잘 안 열려. 그만큼 창호는 첫째도 둘째도 시공력이 최우선적인 공사인 것 같아. 창호 시공하는 게 어려운 거야? 어렵다기보단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새로 시공하는 창호는 이제 기존에 뚫린 개구부와 신설된 창호 사이를 이제 빈틈없이 이제 메꾸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신설하는 이중창의 경우 창틀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 두께가.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우레탄 폼으로 충진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사이를 시멘트 포장지를 구겨서 넣고 그 위쪽에만 충진을 해서 가운데가 허당인 경우가 많았어. 그럼 그 부위는 단열이 안 되는 거라 좋은 창호를 쓰는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시멘트 포장지를 안 넣고 우레탄 폼으로만 하면 돼? 거기서 이제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야. 시공자한테 이제 폼 충진을 꽉 채워서 해달라고 하면 이제 시공자들이 하는 말이 폼이 부풀어 올라서 이제 창틀에 변형이 일어난다고 하거나 이제 폼을 쏠 만한 공간이 너무 좁아서 충진을 못 한다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에 우레탄 폼을 꽉 채워서 충진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폼이 넘쳐서 뭐 창틀에 변형을 일으킬 확률이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겠지? 그런데 폼을 완충한다고 해서 창틀이 부풀러 오르거나 변형이 일어난다면 그건 창틀의 강도의 문제인 거지 시공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리고 이제 창틀이 뭐 변형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된다면 폼을 이틀에 걸쳐서 시공하면 돼. 폼이 이제 12시간 경과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고 성형되기 때문에 이 넓은 두께의 창틀 안쪽에서부터 채워 넣고 12시간 후에 본 다음에 다시 빈 곳을 충진하면 뭐 좀 더 꼼꼼하게 우레탄 폼을 충진할 수도 있고 뭐 변형의 우려도 잡을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수직 수평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요즘 레이저로 수직 수평을 보는 기계가 있어서 예전보다 하자 시공은 없는 편이야. 단열 때문에 창호를 하는 건데 시공을 잘못하면 그 효과가 없는 거구나. 맞아. 우레탄 폼 충진을 이틀에 걸쳐서 해줄 수 있는 업체라면 믿고 맡길만 하고, 우레탄 폼은 소음을 이제 흡수하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해야 돼. 창호 종류를 알아보려는데 자기 브랜드 가전 좋아해? 어떤 브랜드? 삼성? LG? 이런 거? 우리 집도 신혼 가전할 때 LG 제품군으로 했잖아. 왜 그랬던 것 같아? 그냥 LG라는 브랜드가 가전으로 유명하고 다들 좋다고도 하고 한 번 사면 10년 이상 쓸 거니까 이왕 살 거 좀 좋은 거 사자 이런 마음으로 구입했던 것 같은데. 그래, 인테리어에도 한 번 하면 최소 이제 15년 이상 쓰는 제품이 있어. 그게 바로 창호야. 샤시거든. 거의 기본 골격에 해당되는 공사고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기능적인 부분이 아주 강조되는 공정이지. 창호도 브랜드가 있어? 물론 있지. 뭐 일군 업체로는 뭐 LX, KCC가 뭐 가장 대표적이고 그 밑으로 뭐 현대, 영림, 동양, 뭐 한샘, 뭐 그 정도 진짜 많이 있어. 물론 가격 차이가 있겠지? 맞아. 가격 차이가 있어서 견적을 받아보면 가격이 싼 견적은 창호에 문제가 있어서 싼가? 이런 생각도 하고, 비싸면
왜 비싸지? 브랜드 값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브랜드별로 기본적인 사양이 얼마나 차이가 나서 그만큼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일단 오늘은 창호 중에서 PVC 창호를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 PVC 창호는 플라스틱 재질의 창호를 말하는 거고, 보통 아파트의 거의 대부분이 이 PVC 창호로 되어 있어. 우리 집도 지금 보면 PVC 창호고. 아, 저게 플라스틱이었구나. 그럼 브랜드별로 PVC 창호는 다 같은 재질이겠네? 저게 다 플라스틱 재질이야. 그런데 그걸 만드는 이제 원료의 배합의 차이와 창틀의 강도, 뭐 형상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럼 일군 업체 LX나 KCC 제품이 더 튼튼하고 오래가고 그래?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 거야. 2군이나 상군 업체 창호도 KS 규격 다 통과한 제품이라 사용하는데 문제 없지. 1군 업체가 브랜드 값이 조금 더 들어있다고 생각해. 전자제품만 봐도 LG랑 삼성이 다 만드는 건 아니잖아. 이름 없는 회사가 만들면 뭐 기능적으로 만족을 해도, 내가 만족을 해도 가격이 저렴하잖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싼 게 아니고 브랜드 밸류가 좀 낮고 AS 체계에서 브랜드 제품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가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그럼 이군 상군 업체를 시공해도 괜찮은 거야? 시공해도 되지. 뭐 명품 제품이 비싼 이유가 같은 원단으로 만들지만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 누가 만드냐는 부분에 금액이 많이 반영된 거지. 상군업체 제품도 KS 규격을 다 만족시키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다만 이제 원료 배합 부분에서 다를 뿐이고 약간의 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 우리가 브랜드 제품과 비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개인의 선호도 문제인데 이게 금액하고 직결되는 문제지. 브랜드 제품은 가격이 비싸고 비브랜드 제품은 뭐 그것보다 가격이 싸지만 이게 제품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브랜드 가치 차이가 큰 거야. 맞아. 나도 어디 가서 LX, KCC 써있는 거 보면 성능은 좀 더 좋아 보이더라. 그게 브랜드 가치라는 거지. 그럼 자기는 어떤 제품을 선호해? 내가 자주 말하지만 이제 집은 이제 부동산이고 자산이잖아. 그럼 이제 투자용가, 임대용가, 뭐 거주용, 내가 직접 거주하는 용도가 있을 건데, 내가 직접 거주한다면 브랜드 가치를 조금 더 따지고 좀 더 견고하고 뭐 AS 측면도 유리한 브랜드 제품을 쓸 것 같고, 뭐 임대용이나 이렇게 임대를 주는 투자용에는 기본 사용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가격이 저렴한 창호를 할 것 같아. 그럼 비싼 창호는 장점이 없어? KCC나 LX 이제 홈페이지 가보면 진짜 같은 창호에도 등급이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창틀의 두께, 뭐 유리 두께가 두꺼울수록 가격도 올라가고 고사양이 되거든. 거기다 유리는 또 로이 유리, 아르곤가스, 뭐 단열 감봉 같이 단열 성능을 높인 유리를 사용할수록 금액대가 또 올라가. 고사양으로 갈수록 이제 기밀이라든지 열 효율 측면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냉난방비 절감 효과가 그 값어치 보상은 충분히 하겠지만, 초기 비용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의 등급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로이 유리는 가격 대비 성능이 확실해서 꼭 포함하는 걸 추천해. 로이 유리? 아르곤가스? 단열 감보? 그게 뭔데? 유리에는 종류가 좀 많은데, 일반적으로 샤시에 들어가는 유리는 뭐 단판 5mm 유리를 이렇게 두 겹으로 해서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이에 건조한 공기를 유입시켜서 16mm, 22mm, 24mm로 만들어. 그걸 우리가 복층 유리라고 해. 그래서 단창에는 16mm 유리를 많이 쓰고, 이중창일 경우에는 22mm, 24mm 유리를 많이 써. 그런데 이 복층 유리에서 단열 사양을 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로이 유리야. 로이 유리라는 게 뭐냐면 복층 유리 안에 얇은 금속 판막 작업을 한 형태로 보면 되는데, 여름에는 이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내부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해줘. 그리고 유리를 접합하는 부분에 이렇게 감봉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알루미늄처럼 보이면 일반 감봉이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 단열 감봉이야. 이 단열 감봉을 왜 쓰느냐? 이 복층 유리 사이에 공기 대신 아르곤가스를 충진하면 단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데,
일반 감봉보다 이 단열 감봉이 가스가 빠질 확률이 적어서 사용을 해. 저 세 가지 중에 로이 유리는 가성비 측면에서 꼭 하라는 거지? 응, 맞아. 일반 유리 대비 효과도 확실히 느낄 수 있고 가성비도 좋은 것 같아. 일군 업체인 경우 대부분 로이 유리가 기본 사양이거든. 그런데 뭐 2군이나 3군 업체일 경우 아닌 업체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혹시 우리 집 유리가 어떤 유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있지.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자면 창문 위쪽이나 아래쪽 코너에 보면 그 마크가 찍혀 있어. 검정색으로. 그 마크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제일 윗줄에는 거의 제조사명이야.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는 A종이나 B종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유리의 종류인데 A종은 일반 유리, B종은 로이 유리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알파벳 대문자로 U1에서 뭐 U3-2라고 숫자가 써 있는데 그건 이제 열 간류 저항이라고 숫자가 높을수록 단열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U3-2 옆에 소문자 L처럼 짝대기 모양이 있는 게 그게 이제 1류, 2류, 3류라고 감봉의 내구성을 뜻하는 거야. 역시 이제 3단계가 가장 좋은 거고 내구성은 이제 3년, 5년, 10년을 뜻해. 그리고 이제 일반 공기 말고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유리라면 그 AR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어. 어렵네. 그냥 A종, B종인 것만 확인해봐도 좋긴 하겠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인 거긴 한데 모르는 분도 있으실까봐. 단창이랑 이중창은 어디에 어떻게 써야 돼?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단창은 창문이 2개가 있는 거고 이중창은 창문이 4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창문이 닫혔을 때 이렇게 한 줄이 되면 단창, 두 줄이 되면 이중창이라고 하는데 발코니가 확장된 곳에는 이중창을 써야 이제 창문과 창문 사이에 공기층이 생겨서 결로가 방지되거든. 그리고 이제 비확장일 경우 외부에 맞닿는 벽에 이제 단창, 발코니와 내부가 만나는 곳에 단창, 이렇게 단창, 단창을 쓰면 돼. 그럼 예산에 맞춰서 외부도 이중창으로 하면 더 좋을까? 훨씬 더 좋지. 그런데 이제 단창에 비해 금액대가 60에서 70% 이상 올라가니까 굳이 확장형이 아니라면 이중창을 안 해도 되고 다 외부에 단창을 해도 이 발코니가 완충 역할을 해서 결론한 냉난방 효율을 높여줘. 창호 고르는 게 정말 어렵고 챙길 것도 많다. 맞아. 요즘에는 또 광고 보니까 프레임리스다, 뭐 PVC 시스템 창호다, 고를 것도 많아지고 생각할 것도 많아지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 기준으로 그냥 중간 그레이드의 프레임에 로이 유리 정도만 선택하고 시공 잘하는 업체 찾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창호는 시공이 9고 제품이 1이라는 말이 있거든. 아, 그만큼 시공이 중요한 거구나. 맞아. 오늘의 포인트. 첫째, 시공업체가 가장 중요하다. 둘째, 이틀에 걸쳐서 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는 믿을만 하다. 셋째, 창호는 중간 등급을 추천한다. 넷째, 유리는 꼭 로이 코팅된 로이 유리를 사용하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